간단한 가정용 알약이 토마토를 키울 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봄, 저는 로즈 로우스에서 토마토 모종 2개를 가져왔습니다. 나이도 같고 크기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로마 토마토 품종을 선택했는데 이 특정 종류는 배꼽 썩은병, Blossom and Rot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꼽 썩은병은 칼슘 부족으로 인해 조직이 파괴되면서 토마토 밑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고 가죽처럼 단단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 텀즈, 통을 가져와 절구와 절구공이를 이용해 텀즈 2알을 넣고 고운 가루로 빻았습니다. 가루로 만든 이유는 구덩이 바닥에 쉽게 뿌릴 수 있고 뿌리가 영양분을 더 쉽게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토마토를 심을 장소를 정했습니다. 우드칩 멀칭을 걷어내어 토양층이 보일 때까지 파고 토마토를 심을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 너비는 심으려는 컵 너비의 2배 정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구덩이를 다 판 후 빻은 텀즈 가루를 가져와 구덩이 바닥에 대부분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뿌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루를 뿌리가 위치할 곳 가까이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텀즈 가루를 구덩이 바닥에 살짝 펴서 골고루 퍼지게 했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심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로마 토마토 모종을 집어들고 흙에 묻히지 않도록 아래쪽 잎 몇 개를 따낸 뒤 토마토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해 보였고 뿌리가 엉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원래 있던 흙으로 구덩이를 채웠습니다. 변수를 줄이고 텀즈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이번 실험에서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가 깔아둔 우드칩 멀칭은 아주 오랫동안 깔려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남은 텀즈 가루는 좀 더 위쪽에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가 올 때 텀즈 가루가 뿌리 쪽으로 이동하여 나중에 자라는 동안에도 계속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원래 흙 높이 근처까지 채운 뒤 물을 주고 그 위에 흙을 조금 더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드칩 멀칭을 식물 밑동 주변으로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다른 토마토 식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우드칩을 걷어내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에는 구덩이 바닥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래쪽 잎을 제거하고 이전 것과 똑같이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흙을 채우고 물을 준 뒤 그 위에 흙을 좀 더 얹고 우드칩 멀칭을 다시 덮었습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식물이 밑에 텀즈를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몇 피트 떨어진 뒤쪽의 식물이 밑에 텀즈를 묻은 것입니다. 로마 토마토는 유한 생장형, determinate 토마토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토마토를 지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케이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우즈에서 산 토마토 케이지를 2식물 모두에 설치했습니다. 심은 직후에 바로 케이지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식물이 자라면서 뻗어나가는 뿌리를 찌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2토마토 모두 심어졌고 케이지까지 설치되어 자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옮겨 심은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밑에 텀즈가 없는 토마토입니다. 건강하고 좋아 보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네요. 벌들도 와서 수분을 돕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식물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텀즈를 밑에 묻은 다른 식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텀즈를 밑에 묻은 것입니다. 다른 것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이 상태가 좋고 건강한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텀즈가 영양 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열매가 맺혔을 때
배꼽 썩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앞으로 두 식물의 건강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서로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 자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둘 다 건강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토마토는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에 이미 열매가 몇 개 맺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봐도 배꼽 썩은 병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징후입니다. 하지만 식물 아랫부분을 보시면 잎에 약간의 질병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잎이들을 제거하여 문제가 식물 위쪽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기 있는 전정 가위를 가져오겠습니다. 질병을 옮기지 않도록 가위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뿌려 소독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전정 가위로 이 부채 모양의 잎이들을 제거합니다. 땅에 가깝거나 이쪽 잎처럼 잠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 생장형 식물이라 윗부분은 자르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잎들은 확실히 제거해 줄 것입니다. 이 식물을 확인한 지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성장이 아주 좋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뒤쪽에 이미 열매가 맺힌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토마토 밑부분을 보세요. 배꼽 썩은 병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저도 이 식물의 병들거나 손상된 잎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심은 지 35일째 되는 날, 텀즈를 넣지 않은 토마토는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있었고 배꼽 썩은 병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텀즈를 밑에 넣은 식물도 정말 상태가 좋았습니다. 잎이 색깔도 짙은 녹색으로 좋았고 많은 열매가 배꼽 썩은 병 없이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두 식물을 나란히 찍은 모습입니다. 텀즈를 넣은 것이 왼쪽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 토마토가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 열매가 아주 많이 열렸고 뒤쪽에 로마 토마토 중 일부는 익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생산량에 아주 만족합니다. 이것은 밑에 텀즈를 넣지 않은 토마토입니다. 여전히 생산량이 좋습니다. 어떤 열매에도 배꼽 썩은 병은 없습니다. 왜 배꼽 썩은 병이 생기지 않는지는 영상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텀즈를 넣은 쪽으로 가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죠. 전반적으로 이쪽도 정말 좋습니다. 생산 수준이 높네요. 밑에 색이 변하기 시작한 열매들이 있는데 보기 좋습니다. 열매에 배꼽 썩은 병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 하던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상태가 좋은 식물입니다. 게다가 두 식물 모두 아래쪽에 약간의 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위로 퍼지지 않도록 나쁜 잎들을 많이 제거해 줄 것입니다. 어차피 이들은 유한 생장형 토마토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토마토를 쏟아내고 나면 끝이 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수확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일 후 식물들을 확인하러 갔더니 토마토들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지만 병든 잎이 많아 나쁜 잎들을 모두 전정해 주었습니다. 여기 텀즈를 넣지 않은 식물입니다. 전정을 하고 나니 훨씬 깔끔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텀즈를 넣은 식물입니다. 상태가 좋고 통풍과 일조량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8월 1일이고 첫 토마토들이 본격적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보시면 하나가 이미 떨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동물들이 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수확할 준비가 된 건강한 토마토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텀즈를 넣지 않은 식물인데 여전히 배꼽 썩은 병이 없습니다. 아주 잘생긴 로마 토마토들이네요. 이쪽 것들도 다 익었습니다. 나가도 되겠어요.
벌써 좋은 토마토들을 수확했습니다. 배꼽 썩은 병도 없고 상태가 훌륭합니다. 위로 올려다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색이 들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곧 엄청난 양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밑에 텀즈를 묻은 식물이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들이 있네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죠? 배꼽 썩은 병도 없고 상태가 좋네요. 여기 더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고요. 여기 이건 어떨까요? 3개, 4개. 그리고 여기 위에 2개가 더 있습니다. 저 식물처럼 잘 익은 토마토가 6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토마토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람쥐나 어떤 해충이 먹어버린 것 같네요. 여기서도 좋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배꼽 썩은 병이 전혀 보이지 않죠. 전반적으로 이 식물은 남은 토마토들을 계속 익혀나갈 것입니다. 수확량은 현재 시점에서 꽤 비슷해 보입니다. 12일 후 식물들의 상태는 훌륭했고 수확해야 할 열매들이 더 많았습니다. 텀즈를 넣은 식물에는 아름다운 토마토 뭉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정 가위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수확했고 그 결과에 기뻤습니다. 이 토마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배꼽 썩은 병 없이 완벽한 로마 토마토들입니다. 텀즈를 넣지 않은 식물도 잘 자라고 있었고 잘 익은 토마토가 몇 개 있어 따주었습니다. 익은 것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식물에서 익어가는 토마토가 여전히 많았고 앞으로 수확할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이고 이 식물에 열매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보세요. 그리고 익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색깔도 아주 좋네요. 나와서 이것들을 수확해야겠어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식물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익어야 할 열매들이 여기 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위쪽 식물 상태도 꽤 건강해 보입니다. 이쪽 뒤편도 한번 둘러볼게요. 아래쪽, 이 각도에서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열매들을요. 정말 미쳤네요. 오늘은 대수확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식물로 넘어가 보죠. 이것은 밑에 텀즈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열매 밑부분을 살짝 보세요. 배꼽 썩은 병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네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텀즈를 묻은 토마토로 이동해 보죠. 이것은 잘 익은 열매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매는 많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식물에서 토마토를 더 많이 수확했습니다. 이 식물에서는 이미 잘 익은 토마토 14개를 땄고 다른 식물에서는 9개만 땄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앞서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식물입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익어가는 단계라 생산 수준이 높습니다. 식물의 모습에 정말 만족합니다. 오늘 몇 개를 수확하고 더 많이 수확하면서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열매 하나를 잡아보죠.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이 열매의 밑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꼽 썩은 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던 바로 그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식물이 아름답습니다. 이 식물은 제가 본 것 중 토마토가 가장 많이 달린 식물 중 하나였습니다. 잘 익고 완벽한 토마토가 정말 많았습니다. 전부 수확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식물의 수확량은 정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모든 생산량이 단 한 그루의 식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텀즈를 넣은 식물의 수확량은 그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이전 수확량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식물의 수확량은 비교적 대등하다고 하겠고 여전히 배꼽 썩은 병은 없습니다. 여기 두 토마토의 수확물입니다. 이것이 텀즈를 넣지 않은 것, 이것이 텀즈를 넣은 것입니다.
그럼 각각 맛을 보고 풍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죠. 익은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각각 하나씩 잘라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꽤 비슷해 보이네요. 아마 이쪽 것이 조금 더 익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은 텀즈를 넣은 것, 이것은 넣지 않은 것입니다. 한 조각씩 잘라보죠. 둘 다 동시에 자르겠습니다. 단면이 둘 다 좋아 보이네요. 꽤 괜찮습니다. 한 조각 더 자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텀즈 없는 것과 텀즈 있는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각각 맛을 보고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텀즈를 넣은 것부터 먹어보죠. 자극적이지 않고 산미도 없으며 약간의 단맛이 납니다. 다른 하나는요, 꽤 비슷합니다. 제 말은 같은 품종의 토마토니까요. 텀즈가 상당한 차이를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풍미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확실히 둘 다 맛이 똑같습니다. 6일 후 다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텀즈를 넣은 식물부터 시작해서 한 움큼 땄습니다. 토마토는 완벽해 보였고 문제도 없었으며 단 하루 만에 얻은 수확치고는 좋았습니다. 텀즈를 넣지 않은 식물에는 잘 익은 토마토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19일 후이자 심은 지 114일째 되는 날 대망의 마지막 수확을 했습니다. 텀즈를 넣지 않은 식물에 잘 익은 열매가 많아서 모두 따주었고 꽤 넉넉한 토마토 한 그릇이 남았습니다. 이때가 9월 말이라 몇 개는 약간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텀즈를 넣은 식물에는 익은 토마토가 많지 않았는데 시즌 내내 생산량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개의 토마토만 얻었고 대부분은 약간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실험이 진행된 방식에 매우 만족했고 각 식물에서 얻은 생산량에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수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토마토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자, 토마토 식물 밑에 텀즈를 묻는다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텃밭 가드너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배꼽썩은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꼽썩은병은 열매가 형성될 때 칼슘이 부족하여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은 토양에 칼슘을 더 추가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텀즈는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빻아서 식물 밑에 넣음으로써 식물이 접근할 수 있는 토양 내 칼슘 수치를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배꼽썩은병이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원인은 토양 내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보통 불규칙한 물 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물 주기 문제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의 경우 식물 내의 칼슘은 이동성이 없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식물이 질소와 같은 성분처럼 식물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칼슘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식물이 질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라고 있다면 아랫부분의 질소 일부를 가져와 새로운 성장 부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칼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식물이 칼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뿌리 시스템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통해 칼슘을 위로 끌어올려 열매로 퍼뜨릴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는 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핵심입니다. 즉, 식물에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열매가 맺힐 때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토양에 칼슘이 있더라도 식물이 그것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배꼽썩은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주어 토양이 계속 젖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식물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분 흡수를 중단하게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해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칼슘 또한 열매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텀즈는 어떤 부정적인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식물 모두 거의 비슷하게 잘 자랐다는 사실은 이미 토양에 적절한 수준의 칼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텀즈를 추가한 것이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칼슘이 부족한 토양이었다면 텀즈가 차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식물 모두 배꼽 썩은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두껍게 우드칩 멀칭을 깔아두었고 올바른 물주기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식물도 배꼽 썩은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정말 재미있는 실험이었고 즐겁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토마토 식물 밑에 텀즈 몇 알을 던져 넣는 것은 나쁠 것 없습니다. 간단하고 쉬우며 만약 토양에 칼슘이 없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바닥에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넘게 쌓여 있네요. 그래서 아직 이곳은 본격적인 재배 시즌은 아니지만 실내에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고 바닥에 눈이 녹아 없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눈 때문에 이곳 새 부지의 테라스 형태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위쪽을 보시면 고도 차이를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즌이 정말 기대됩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오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실시간 정원 영상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네요. 하지만 우리는 즐겁게 지내고 있고 다시 재배 시즌이 돌아오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겨울 내내 기다려왔는데 밖으로 나가 흙을 만지며 먹거리를 키우는 기분은 정말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이번 봄을 준비할 투자할 시기이니까요. 이 실험이 정원에 있는 흔한 가정용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가꿀 수 있도록 돕는 원예의 비밀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지식 수확이 곧 다가옵니다.